자, 그러면 여의도 카페에서 무슨 말이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광훈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채팅으로 BW님이 이렇게 해주셨네요. 정부도 광투도 우. 정부도 광투도 우. 우리 이거 해주셔야죠 이거. 강우 대표님 이거. 자, 그럼 86번가 우리 네. 정광훈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아. 우리 비를 뚫고. 대표님 집이 강남 쪽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우, 좀 괜찮아요. 아. 강남이 좀 그러니까. 많이 나오던데. 다행히 저희는 뭐 그게 피해가 없어가지고. 아 네. 다행이십니다. 근데 택시 타고 오는데 보니까는 네. 그냥 멈춰놓고 버려놓고 간 차량들이 꽤 있던데. 아, 예, 예. 그 줍줍 해야 되나? 아 죄송합니다. 찝찝하네요. 좀 해봤다 의미가 없습니다. 아, 길에 그냥 이렇게 버려져 있어요. 네, 전 사고 난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그냥 이제 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는 그냥 버려놓고 가셨나 봐요. 혹시 뭐 이렇게 좀 페라리 같은 고급 차량 없었습니까? 아, 없었습니다. 아 예, 지금 예. 줍줍 할 수 있었는데. 뉴스 보니까 그 슈퍼카들도 그러니까. 많이 잠겼다고 그러던데. 그 어차피 이제 필요 없거든요. 그거 팔리지도 않을 거란 말이죠. 나 네. 주면 안 되나? 그러니까 줍줍. 그럴까요? 어. 고쳤을까? 우리 반반 고쳐가지고 일주일은 대표님이, 일주일은 제가 이렇게 탈까요? 우라칸이라고 하나 해가지고 수리비 너무 많이 나오나? 주우시면 연락하세요. 아, 알았어. 아, GTA냐고요? 아, 농담입니다. 자, 어쨌든 강남 쪽이 조금 저희가 네. 피해가 맞아요. 많은 걸 좀 봤어요. 이게 진짜 이게- 강남이 엄청났습니다. 네, 진짜 정말 비가 네.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 어제 강남에서 네. 약속이셨구나. 와, 뭐 밤 뭐 7시, 8시부터 해서 뭐 9시까지. 네. 저 이렇게 비 맞은 채로 계속 비를 맞았어. 근데 다 젖었죠. 분명히 우산을 들고 있는데 머리가 다 젖더라고요. 아, 진짜 머리까지? 다 뚫고 우산을 다 뚫고 비가 오더라고요. 굉장했습니다. 야, 살벌합니다. 근데 내일까지도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우리가 경제는 쭉 또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투자는 또 비를 피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투자는. 당연히 매경은 전산이 안 막혔더라고요. 그거 알고. 한국투자증권 전산 막혀서 아, 완전히 그래요? 예, 오늘도 저 한국투자증권이 거래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예, 지금 전산이 마비가 진짜 돼가지고. 비가 많이 비 때문에. 예. 야, 난리도 아니네. 다행히 우리 튼튼한 매일경제 방송은 이제 진짜. 전산에 문제가 없습니다. 굳건합니다. 굳건해요. 예. 자, 우리 그럼 강원 대표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네. 잘 지내셨어요? 굉장히 아련한 눈빛으로 앉으시네요. 마치 두 분은 자주 뵙지 않나요? 요즘 못 빼줄 게 됐어요. 그래요? 나 지금 옛 연인 만나던 느낌이네요. 근데 이제 그거 안 하셔가지고서 예. 아, 안 하시는구나. 네. 금난세 그거 안 하세요 이제? 네. 아. 저 없이 행복하세요? 아니요,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많이 웃고 계시던데 제가 다 보고 챙겨보고 있는데 되게 좋아하시던데. 예. 그러니까 그 저 대신에- 앵커님이 안 하고 네, 다른 다른 분이. 분이 하시는구나. 그렇구나. 자, 그래서 더욱더 반갑거든요, 오늘 우리 강원 대표님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고용지표 관련해서 예, 미국 고용지표 요게 이제 궁금해요. 예. 잘 나오지 않았어요? 미친 서프라이즈. 예. 근데 이제 강 대표님이 고용지표 조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네, 네. 때문에 어떻게 예, 보십니까? 맞습니다. 일단 네. 이 관련해서. 네. 저는 고용 지표를 보면서 음. 이거는 강세론자든 약세론자든 서로 불만족스러운 수치가 나온 거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강세론자 쪽이라면 지금 네. 뭐 파월 의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약간 이제 침체는 없다. 뭐 그런 주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일 거란 말이죠. 근데 네. 그분들이 보기에는 경제가 약간 그러니까 침체 수준은 아니지만 둔화가 좀 되는 게 좋거든요. 왜 그러냐면 너무 뜨겁게 잘 나오면 이제 연준이 피봇을 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50bp로 피봇하는 것 같더니 그게 아니라 75를 올리는 또 화끈하게 또 계속 금리 올려가는구나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좀 잡혀가는 듯 보이고 이러려면 좀 둔화가 되지만 침체는 아닌 숫자가 나오는 게 베스트인데 네. 너무 이제 50몇만 이렇게 막 나와버리고 네. 임금 상승률도 높게 나와버리니까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그들대로 안 좋은 거죠 이게. 그날 실제로 나스닥하고는 빠졌었고요. 그 다음에 좀 약세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사실 알고 보면 침체야 지금 상황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 그날 나온 지표는 아니지만 뭐
신규 실업이라든지 아, 아니면은- 보고 있었어요 지금. 제가 네. 노트북 찾아가 보고 있었어요. 예, 광고 대표님 만나고 나서 제가 또 이런 거 챙겨보거든요. 잘 배웠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 요거 예.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음. 그 부분도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용 쪽에서 우리가 50년만 증가했다는 거는 기업 대상 조사고요. 가계 대상 조사는 3월부터 계속 나쁜데 이번에도 또 안 좋게 나왔어요. 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것도요? 이제 누적이 거의 한 200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노동 참가율이 이렇게 좋다고 만약 가정을 하면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번에 또 떨어져 버린. 그러면은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적다라고 하면 만약에 고용이 좋다라고 해버리면 임금 상승률은 폭발적으로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안 좋게 보는 입장에선 이거는 전형적으로 물가 임금 상승이 서로 견인되는 그래서 악성 인플레가 올 환경이 나온다라고도 보일 수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헤드라인 숫자는 50몇만으로 너무 잘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부를 이야기해봤자 야 사람들이 헤드라인 보지 뭐 그런 것까지 다 보냐라고 해버리면 그러니까. 할 말이 없다 보니 양쪽 다 고용이 이게 맞아? 약간 그러니까. 서로 못 믿는 지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가계 대상으로 네. 조사했을 때나 기업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차이 나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차이? 지금 아무도 속 시원하게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왜 차이가 나는지? 이제 그 뭔가 이런 거 아닐까라고 제기하는 거는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다 속 시원하게 해결은 안 되고요. 이런 거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투잡이나 쓰리잡 뛰는 사람을 2명, 3명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근데 가게 입장에서는 나는 1명이 늘었다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만약에 어떤 일이 있는데 아예 좀 그 주식이 안 돼가지고 과외로 좀 수익을 더 벌어야겠다 해서 우버 드라이버가 됐다. 네. 주말에는 레스토랑 나가서도 일을 한다. 그럼 쓰리잡을 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3개로 올라가고 기업에서는 가게에서는 하나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인데 그걸 아무리 숫자를 더해봤자 이 정도 차이를 설명은 못 해주고 그전에도 이런 일은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격차가 많이 벌어지질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게 발표된 게 기업 기준의 숫자란 말씀이시죠? 네, 이제 저희가 보는 월간 신규 고용 증가는 기업 대상, 나머지들 뭐 참가율, 그 다음에 임금 상승률, 그리고서는 이제 실업률, 요거는 가계 대상 조사. 근데 같은 기관에서 같은 때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한 보고서에. 와, 근데 그렇게 차이가 발생한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네요. 아 그러면 그 시장이 하락하는 거는 그거랑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알고 있다는 건가? 그 차이가 나는 거. 아무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헤드라인 고용 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더 열어두는 그런 계기 때문에 하락한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게 네. 제일 큰 이유고요. 그리고 뭐 이면에는 야, 이게 데이터가 이게 진짜 괜찮은 걸까? 그러니까 서로 약간 설왕설래가 있는 거죠. 네, 뭔가 예. 믿기가 어려우니 한쪽 방향으로 좀 배팅을 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게 아무래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 제가 궁금한 게 아 궁금한 거 나와버려. 이게 이제 요거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그 인플레에 대한 그런 수치가 점점 꺾이고는 있잖아요. 지금 네, 유가도 네. 많이 내렸고 네, 그렇죠.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도 많이 내려갔잖아요. 근데 왜 자꾸 연준은 이렇게 그러니까 고용지표 나온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왜 자꾸 금리 인상 수치를 계속 올리려고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사실 이제 제가 볼 때는 네, 연준은 최대한 내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덜 올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리면 자기들도 부담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과거의 경험을 보니까 한 번 인플레가 살아났을 때 네. 섣불리 긴축하는 걸 멈추면 악성 인플레가 돼가지고서 그러니까 인플레는 실은 심리가 되게 강하게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가가 올랐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뭐 정유소 보면 알죠. 유가가 그래서 10불 오르면 우리가 10불만큼만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더 올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보고서 옆집은 알고 보면은 그 원자재에서 별로 그렇게 상승 요인이 없어도 옆집이 저렇게 가격을 올리니까 분식집 예를 많이 드는데 떡볶이 1,000원 올리면 오뎅도 1,000원 올리고 김밥도 1,000원 올리고 다 같이 하는 거거든요. 아 이렇게 올려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심리를 좀 차단을 하고 싶어 하는 건 확실히 있을 거겠죠. 예. 그런 수치들이 당분간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들이 보여도 네,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긴축 기조를 유지를 해. 그러니까 확실하게 뭔가 꺾이는 게 보여야 멈추는 그런 걸까요? 네, 일단은 지금 정도 수준으로 간다라고 하면 예상 수준으로 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인상이 지금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변화가 오지 않는 이상은
네, 네. 그 연준 입장에서는 좀 지금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게 과거에 실수를 연준이 많이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 70년대 올렸다 내렸다 하다가 10년 동안 이제 인플레 고생했던 아주 나쁜 전례가 있어요. 지금 뭐 예상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장이어가지고 진짜 지켜봐야 되는 것들이 아직까지도 좀 많은 상황인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요거 그 공포지수, 빅스지수 있잖아요. 요게 크게 뭐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투심 좀 괜찮아지니 공포지수는 좀 떨어지는 추세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저희가 이제 뭐 공포지수도 있고 아마 오늘은 빅스 지수 말씀하시려는 것 같은데 네, 예, 예. 이제 변동성 지수라고 해서 이게 S&P 500을 이제 그 옵션을 이제 해가지고서 가격이 이게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빅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정말로 딱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투자하실 때 그 빅스 고래라고 있어요. 빅스 고래? 이라고. 예. 그러니까 저도 이게 수시로 검색을 해보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빅스 고래? 예, 빅스 고래 투자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누구로 의심이 된다라는 운용사가 있기는 해요. 글로벌에서. 근데 이 이제 한마디로 빅스 쪽에서 뭔가 거래량이 급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급증을 하고 나면 그 뒤에 하락이 왔었어요. 2018년도에 하락 앞두고도 그랬고 2020년도 하락을 앞두고도 그랬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빅스 가지고서 거래가 한번 터지면 그러면은 뭔가 있지 않을까인데 사실 지금 거래가 터지는 모습은 없습니다. 없어요? 빅스 지수가 많이 내려왔어요. 네. 내려오기는 했는데 그런 고래의 움직임은 보이질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이게 좀 뭐 또 극단적인 베팅 쪽은 또 잘 안 보이는 뭐 그런 것도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조금 그래도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고 일단 봐야겠네요. 아직까지는. 저는 느낌이 네. 폭풍 전야의 느낌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거래가 너무 죽는다는 게 저는 제일 좀 두려운 점이거든요. 우리 증시도 상승은 좀 했는데 그렇다고 거래 대금이 증가는 못하는 그렇죠. 그림이 나왔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별로 증가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아주 심플하게 그런 말씀도 하세요. 네네. 뭐 그 소위 말해 저희 큰형님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글로벌에서 이제 쥐락펴락하는 큰 네. 분들이 큰 손들이 휴가를 가야 되니까 포지션 접었다 지금 그냥. 아. 지금 이제 개미들끼리 왔다 갔다 우리끼리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도. 휴가가 있고.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최근에 제일 잘 설명해 주는 거는 쇼커버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증시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 그 이제 실제로 펀드 유출입을 보게 되면 거의 별로 변동이 없어요. 조금 나가고 조금 들어오고 매주 이런 식인데 지난 한 몇 달에 보시면은 외국인이 몇 조를 샀다, 몇 조를 팔았다, 몇 조를 샀다 이렇게 크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많은 부분이 숏했던 것들이 외국인 중에서 숏커버가 많이 나오는 포지션을 접는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진성으로 랠리가 가려면은 거기에다가 거래량이 붙어주는 추가로 거래량. 예. 그게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움직임은 없다 보니까 조금 저도 이게 여기에서 왜냐하면 숏치던 사람들은 숏커버를 하고 나면 그러니까 버핏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롱인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롱으로 기준으로만 세상을 보시거든요. 완전 장투로. 그러니까 항상 롱의 기회를 찾잖아요. 마찬가지로 숏도 똑같아요. 태생이 숏이에요. 그러면은 숏을 잠시 커버를 해도 또 숏의 기회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거를 믿고서 뭔가 건전하다라고 보고 따라가기가 조금 좀 꺼림칙한 면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진성으로 하려면은 새롭게 롱으로 들어오는 이제 좀 장기 자금들이 들어와주면 거래도 터지고 해서 이게 바닥이 확 다져지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는 다들 이제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에 대해서 예 엄청나게 고민을 확신이 없는. 예. 그 형님들은 지금 약간 아직 투자하긴 좀 애매하다고 보는 건가? 그런 거 같네요 보니까. 더 밑에를 보고 있는 걸까요? 미칠지 위일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그거는 몰라. 모르죠. 알 수가 없어. 이거 네, 너무 네. 어렵다.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외국인이 그래도 조금 사는 모습들이 나타나긴 하더라고요. 네. 외거리 일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원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좀 그 펀드로 들어오는 돈도 늘고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뭐 쇼커버에다가 추가로 더 찾자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그 CFD 매매 나오는 것들도 네네. 플러스로 외국인에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어렵다. 진짜 나는 너무 좋을 때 주식을 시작해가지고 요즘에 막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많은 경험치를 쌓으셔야 됩니다. 경험치 진짜 많이 쌓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병투도 광투도 그 대표님처럼 많은 경험을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광호 대표님도 이렇게 어려운 네. 적이 있으셨습니까? 어려웠던 시장 적이요? 상황이 시장 대부분 어려운 대부분 어려워. 대부분 어렵죠. 하긴 그게 원래 정상이죠. 주식 투자 그런 말 있잖아요. 네. 주식 투자 행복한 구간은 1년 중에 한 달이라고. 왜? 그 한 달. 대부분은 맞죠? 멈춰 있다가 그 한 달을 오를 때 다 털고 나오잖아요. 네. 1년 중에 한 달이다. 낚시하는 느낌으로. 제 경험 말씀드리자면 저는 금융위기 직전에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행복했었고 금융위기가 오니까는 정말 안 되겠다라고 진짜 너무 많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차화정장이 왔었잖아요. 되게 좋고 이제 좀 되려나 보다 하니까는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을 당해갖고 한번 와장창 얻어맞고 좀 좋아지려나 해보니까는 뭐 피그스인가 뭐가 또 문제래요. 그리스를 그렇게 공부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걸 달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다음엔 또 좀 이제 괜찮아지려나 하는데 글로벌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증시는 박스권 들어가서 맨날 왔다 갔다 예, 계속 하다가 갑자기 또 중국이 망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제 16년도 초였어요. 구정 연휴 즈음에 그때는 또 이제 그것 때문에 내렸었다가 그 다음에는 또 대형주 쭉 반등을 해요. 반등을 해 나가다가 이제 좋은 건가 싶었는데 2018년도 우리나라는 1월이었던 것 같은데 고점 찍고 내려오기 시작을 하고 그때 파월이 금리랑 그 QT를 너무 심하게 해 나가다가 그 미중 무역 분쟁도 있었어요. 또 하반기에 쭉 빠지고 그래서 이제 금리 안 올릴게요 내릴게요 해서 증시가 가다가 코로나 터지니까 또 빠지고 진짜 예상하기가 어렵다. 우리 근데- 광호 대표님도 예. 다사다난이었네. 그러니까 대부분 힘들 예. 때가 많았다. 맞아요. 예. 이럴 때마다 보시기 좋은 게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 책을 추천드리는데 그 이제 레벨이 달라요. 코스톨라니는 주식하다가 갑자기 나치가 침공해 왔다. 뭐 이 정도 레벨은 아니잖아요. 코솔라니? 코스톨라니. 되게 유명해요 코스톨라는. 그다음에 주식을 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네, 뭐 주계장막이 거치고 막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그렇죠. 요- 되게 유명하십니다. 되게 유명하네. 돈이란 무엇인가? 돈이란 무엇입니까, 송 대표님에게? 돈이요? 네. 돈, 행복? 광호 대표님에게 돈이란 무엇입니까? 돈이란 그 책에는 그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가치의 척도. 가치 척도. 예. 그러면서 재밌습니다. 하여튼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진짜 저는 그렇게 표현한 재주가 없는데 진짜 재밌게 잘 읽었어요. 예. 여러분들에게 돈이란 무엇입니까? 보고 계신 우리 가족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돈이란 스튜디오 돈돈? 좋은데? 죄송합니다. 방금 좋았어. 좋았어요. 돈이란 무엇인지 채팅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이란 돈이다. 돈이 바로 나오네. 야, 역시 제가 빨랐습니다. 바다님인가요? 바베님인가요? 부부님도 스튜디오 돈돈. 제가 더 빨랐어요. 네. 야, 그래도 분위기 잘 몰아갔어. 우리. 네. 괜찮았던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좀 봤을 때, 아까 우리 송 대표님이 이야기해 주시기도 했지만은, 사실 75 보고 있다가, 100까지는 아닐 것 같다. 해도, 또 100 나올 것 같기도 하다. 이거 왔다 갔다 되게 어려운데, 네네. 좀 전망을 해보자면은, 제가 볼 때는 시간 끌기를 할 것 같아요. 시간 끌기? 네, 원래 이제 거의 매달 이 FOMC가 있는데, 근데 8월에는 뭐 잭슨홀 미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질 않거든요. 그러면은 뭐 지금 봤었던 고용 데이터도 한 달을 더 볼 수가 있어요. 한 달을. 네, 그러니까 매번 회의에서는 원래 한 달치 자료만 보고 결정을 했다면 이번엔 두 달치를 보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고용이 이번에 조금 이상하게 나왔네 싶어도 뭐 연준 입장에서 한 달치 더 보고 하는 거야. 우리 어차피 회의가 없어라고 조금 뭉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직 CPI 안 나왔잖아. CPI도 보고 결정하자. 해서 일단은 뭐 연준이 좀 더 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또 뭐 그러니까 뭐 시장의 참여자들도 완전히 75가 100%다 이렇게도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연준이 이렇게 해서 연준에게 좀 불리한 숫자가 자꾸 나오면 신뢰가 극단적으로 떨어지게 될 거고 그러면은 연준이
정말로 데이터들이 계속 안 좋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유가도 빠졌고 커머디티 나머지들 뭐 예. 비철이나 농수산물 가격도 빠졌지만 만약에 이게 다시 올라간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도 이게 올라갈 때에는 유가는 전쟁 때문이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소고 이게 인플레에 영향을 줘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반대로 이게 떨어지는 것도 본인들의 긴축에 따른 거냐 하면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확신해 가지고 정책 반영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항상 그래요. 이게 사람이 말을 너무 많이 해놓으면 그게 이제 옥죄게 되는데 연준도 그런 좀 지금 지점이 온 것이 아닌가. 네. 좀 저는 하여튼 신뢰가 너무 좀 상실된 지금까지 하여튼 오면서 그게 하여튼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많이 틀렸어. 이걸 참 감싸주기에는 너무 늦게 대응하고. 사실 그 처음에 긴축을 해 나갈 때 제가 원했던 건 그거거든요. 이거 완전히 해줄 건 다 해주고 나중에 욕은 욕대로 먹겠다. 차라리 그럴 거면 초기에 빡세게 하는 게 낫다 였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첫 번째 인상할 때 100bp, 200bp 막 해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맨 처음에 예, 차라리? 작년 12월 달에요. 올해 예상한 금리 인상 횟수가 3회 내지 4회였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1%도 안 올린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25, 50, 75 두 번 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200을 이미 이제 225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럴 거면 차라리 1월에 200을 올리지. 좀 욕 먹더라도. 차라리 나았을 거예요. 그리고도 네. 지금 9월에 50일지 75일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25, 25도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럴 거면 200, 100 했으면 차라리 그랬으면 지금 상황 훨씬 낫지 않았을까. 오히려 예. 같은 퍼센테이지더라도 오히려 단기적으로 다 빠질 거 빠지고 네, 맞습니다. 그 오히려 안도 랠리가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네, 네. 그래서 마치 이거 해줄 건 하여튼 다 해주고서는 욕은 욕대로 먹는 그런 연준으로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진짜 왜 그렇게 할까? 참 경기 그러니까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겠죠. 눈치도 많이 보고 네. 하여튼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진짜 예측에서. 세계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경제 대통령 완전. 네, 그 연준이 그렇게 신뢰를 잃어버리면 정말 저희는 뭘 보고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네, 정말 어렵네요. 바이든이 좀 뭐라고 안 하나요? 바이든 죄송합니다. 바이든 저기 뭐 이걸 대통령이- 미국까지는 안 가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예. 나이가 드셨잖아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네, 네. 바이든이 그 파울한테 고용은 그래도 꼭 너가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전에? 그때 이제 사설로 15만 원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상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둔화가 될 거다. 경기가 실제 둔화되는 게 보이니까 고용도 둔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침체가 아닌 숫자 정도까지만 나오면 오히려 그러면 시장에서는 일종의 골디락스를 느끼는 거죠. 이쪽이 좀 낮아지면 금리 인상 이제 안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야 다시 완화적 환경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그 사실은 아주 전형적인 경기 회복 국면이면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너무 많은 게 뭔가 예상이 엇나가는 게 많은데 이게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는 회복 국면 가다가 좀 성숙기 오면 고용 증가가 확연히 둔화되거든요. 근데 50년 만이 나왔다. 근데 가계조사에서는 지금까지 누적으로 보면 오히려 줄었다. 그럼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냥 미스테리거든요 지금은. 어렵다. 네. 왜 이게 다를까? 그러면 그 뭐 이렇게 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표님이 그걸 보셨을 때 지금 약간 네. 전망이 엇갈리는 게 그 뭐 누군가는 뭐 바닥을 좀 찍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뭐 네. 근데 또 제가 봤을 때는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하반기에 또 있을 수 있다. 9월, 10월 정도에. 그러니까 만약에 예상보다 침체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면은 다시 한번 전저점을 이탈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대표님은 어느 쪽에 조금 의견이 좀 가지고 계신지. 왜 이렇게 네, 조심스러워해? 그렇죠. 이게 하락이냐 이런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네. 문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아니 저거는 무슨 얘기야 싶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현금 비중이 되게 높으시다. 네. 그러면은 사실 증시가 한번 마이너스 30을 찍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매수를 하고 1년 뒤에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 값이 플러스 10% 이상이 나오거든요. 네, 평균적으로는. 네. 그러니까는 그렇다라면 괜찮은데 네. 근데 하락을 할 때 이게 말씀해 주신 대로 반등을 하다가 또 추가 하락을 하는 경우도 큰 하락 30% 하락이 있었던 경우에는 많이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그래요? 있었다는 게요. 과거 자료를 쭉 2차 대전 그러니까 100년치 쭉 S&P 500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30이 딱 난 날에 매수를 제가 하잖아요. 네. 딱 1년에 기다리면 기대 수익률 값이 플러스 평균적으로 16%가 나와요. 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평균적으로 네. 추가적으로는 마이너스 44까지 빠집니다. 마이너스 30에서. 아.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30 딱 됐을 때 사면 음. 20%가 추가로 더 빠져요. 평균적으로. 아. 그러니까 변동성이 1년 사이에 마이너스 20이 추가 더 나오는데 결국은 16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그렇게 한번 아, 빠지는 변동이 아.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1년의 과정을 봤을 때. 네, 네. 근데 평균이 이 정도로 해서 이 차이가 크잖아요. 네. 네. 그렇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값들을 보여준 애들이 존재한다는 뜻일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플러스로 좋은 값을 보이는 쪽은 코로나예요. 코로나 1년 뒤는 거의 한 70% 플러스거든요. 이거는 V자로 반등을 네. 했었죠. 근데 반대로 금융위기나 IT 버블은 계속 빠졌었어요. 음. 그러니까는 위도 사실상 보면은 위나 아래가 크게 그렇게 기대 수익 이제 그 확률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게 속 시원하게 저도 지금부터는 뭐 이제 주식 하셔야죠. 막 이런 말씀 너무 드리고 싶죠. 그쵸. 그러면 얼마나 근데 좋아요. 근데 이게 현금이 많으신 분이 아니면 음. 위도 열려 있지만 아래도 열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미 주식이 아마 꽤 많으실 텐데 뭔가 추천하고 말씀드리는 게 너무 조심스럽다라는 그렇죠. 거고요. 음. 그래서 이게 진짜로 변동성이 앞으로 클 거라는 것은 음. 뭐 하여튼 네. 자명하다. 그런 거죠. 어. 예, 예. 아. 그러니까 특히 요런 시장 상황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특히나 신용 요런 것들. 네네.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네, 신용은 자기가 맞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어느 네. 정도 돼버리면은 그냥 팔리니까.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뭐 증시가 뭐 하락하거나 뭐 오르거나 이런 거는 모르지만 만약에 경우의 수를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만약 여기 상승을 해요. 그러면 지수의 상승일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보통의 경우에 바닥에서는 지수가 상승을 하고 그 뒤에 개별주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 주변에 뭐 개인 투자 개별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개별 주식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지수가 올라가는 거를 만약에 진짜로 너무 뭐 새가슴을 가져서 놓쳤다, 너무 아깝다라고 하더라도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가 손실을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개별주 장은 개인 투자자한테 참 좋은 장입니다. 음. 그러면 그때 개인 투자자는 오히려 수익률은 더 좋아요. 예, 그 전체적으로 그런 장보다는요. 그런 게 있고 반대로 그러면 이제 빠지는 거를 내가 제대로 방어를 못하면 어떡하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원래 하락이 한번 이 정도로 크게 나타나면 그 추가적인 하락도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앞서도 이만큼 빠지고 기대 수익률 결국 1년 뒤 플러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쁜 상황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인플레는 얘기도 못할 정도로 빠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막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런 식으로 막 더 많이 20-30% 빠진다라는 상황이 되면 유가가 뭐 버티겠어요. 유가 제가 볼 때 60불도 밑으로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되면 인플레가 꺾인다 하면 또 전통적인 방식으로 뭐 연준이나 이런 데서 이제 뭐 돈도 풀고 막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제 그거 때문에 내가 손실이 많이 너무 아프다 싶어도 또 회복이 생각보다는 그 뒤에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예. 그래서 지금에서 변동성 너무 클 것 같은데 내가 배팅을 되게 지금부터 면밀하게 잘해야 될 건데가 사실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이미 상황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앞쪽에서요. 상황이 진짜 예. 많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이게 펀드 매니저면 지금 고민 엄청 돼요. 왜 그러냐면 시장을 상대적으로 이겨야 되거든요.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매니저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상대 수익률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펀드 매니저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구간이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스트레스는 이미 1년간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받으실 만한 구간이라고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좀 다르다. 매니저는 지금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요. 보여줘야 되니까. 뭐가 됐든지 이겨야 되니까. 네. 근데 이기는 게 전투력이 측정이 안 되는데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기기에는. 그러니 뭐 이게 별별 거 이름 다 붙이더라고. 이제
최근에 태조 이방원인가요? 아, 맞아. 그 뭐죠? 그 사람이 며칠 전에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야 이거 나 방송에서 써먹을까 하다가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을까 했는데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태조는 사실 이성계죠. 아,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태조 근데 이방원이 그 뭐지? 태양광 맞나요? 아, 맞아요. 태양광 조선. 조선 2차 전지 네. 맞아요. 방산 방산. 예, 예. 네. 원전 원전. 맞아요. 예. 아 태조 이방원. 야 진짜 재밌는 것들 많이 네. 나와요. 뭐 예. 옛날 근데 또 그게 뭐지? 예전에 되게 빨리빨리 바뀌었었는데 뭐 이렇게 막 한창 막 하락할 때 뭐 에너지가 뭐 또 대세다 하면서 뭐 또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그쵸, 잘 안 네. 나는데 뭐지? 계속 바뀌어요. 이게 예. 유행어가. 계속 바뀌었어요. 네. 지금 갑자기 또 뭐 태조 이방원이 그러니까요. 자 참 어쨌든 어려운 장세. 근데 네. 저도 이게 좀 느낌이 쎄한 게 네. 어떤 느낌?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 없이 올라가는 장세라고 하셨고 이 저도 추세를 봤을 때는 좀 올라올 만큼 조금 많이 올라온 것 같고 현재 예, 만약에 또 금리 인상도 기다리고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표님 말씀대로 사실 시장이 더 딱 빠져주고 연준이 딱 뭔가 예년 전통적 방식으로 부양을 해줄 딱 그 시점에 오히려 더 퍼포먼스가 네, 클 네.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 그게 안전한 선택이죠, 진짜. 오히려. 그거는 답이 나와 있거든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과거 경험칙에서. 예.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더 하락을 볼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이렇게 왜냐면 지금 이렇게 지금 또 베어마켓 랠리라고 또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추세를 딱 보면은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저점 대비. 네. 코스피가 또 상승률이 제일 높다 하더라고요. 또 한때 또 제일 최악이었다가. 그러니까. 아 맞아 그거 우리가 다뤘던 것 같은데. 네. 네. 기사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거래량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매니저들도 휴가로 갔다라고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좀 유의를 하시면서 음. 했으면 좋겠는데 뭐 만약에 시장이 안 빠져준다면 태조 이방원처럼 그런 맞죠? 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좀 성장 여력이 높은 종목들로 대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나쁘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방산이 정말 요즘에 좋더라고요. 네, 네. 완전히 재평가가 되고 있는. 네. 네, 네. 느낌이. 그 정태근 팀장님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폴란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약간 유럽 전반적으로 좀 관심을 딱 받기 시작하면은 더 괜찮을 것 같기도 하다. 네. 아직은 근데 좀 폴란드만 보기에는 약간 파이가 좀 작은 느낌이 있긴 있다라고 하시긴 근데 하더라고요. 그 폴란드가 보니까는 독일산 살려고 믿고 있다가 너무 늦게 나오니까는 어쩔 수 없이 돌렸는데 응. 만약 퀄리티에 만족을 하게 되면 응. 주변국들도 많이 구매를 하지 않을까. 응. 예, 그런 생각은 잘 듭니다.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대표 갑자기 궁금한 게 풀옵션으로. 네, 대표님은 그 현재 미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 병행하시나요? 아니면은 네, 네, 네. 병행을 하신 한국 근데 주식도 사실- 하고 하고 맞습니다. 계시나요? 예, 예. 네, 현금이 지금은 뭐 저도 제일 많고 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잘 알거든요. 제 스스로가 제일 잘 맞는 장은 그러니까 개별주를 할 때가 제일 좋거든요. 개별주를 할 때. 예, 예. 아. 그러니까 저도 뭐 처음 그 회사 한 데도 개별주 보는 데였고 음.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제가 대형주를 가지고서 완전히 뭐 바닥이나 꼭지를 제대로 맞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 그 지금까지 해온 거 경험상으로는 좀 그 부분은 능력이 딸리는 것 같고. 에이 겸손. 그러니까 저한테 제일 잘 맞을 때 그냥 하면 된다 이거. 사실 그거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 게 펀드 매니저는 방망이를 계속 휘둘러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네, 항상 이겨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러지는 않거든요. 자기한테 보시고서 제일 잘 맞을 때가 언제냐 해서 그럴 때 그냥 투자에 나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장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도 격언으로 맞아요. 그래야 관심도 생기고 처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주식이 오르는 시기가 좀 짧거든요. 그래서 안 남아 있다 보면 이제 그걸 놓치는 경우들이 물론 존재는 하지만 그렇지만은 또 자기한테 그 버핏이 말했듯이 야구공 날라오는 건 나쁜 공에 휘두를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굳이 뭐 나쁜 주식 그런 걸 떠나서 자기한테 잘 맞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네. 부분을 잘 아시고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그건 개인적으로 다 다르시거든요. 다 다르시기 그쵸. 때문에 성향이 예, 차이. 그럼 요즘엔 좀 괜찮으시겠네요. 요즘 장사 약간 개별주 장사 아닙니까? 요즘에요. 네. 근데 요즘에 이게 좀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뭔가 야 이거 이러다가 잘못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그런 게 좋은 거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좀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거치고 난 이후에 그때 가가지고서도 뭐 못 오른 애들이 있는 장세가 제일 좋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코로나 때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V자 반등을 했지만은 뭐 가령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뭐 이야기 드리는 게 엔터주 이런 건데 엔터주나 게임주나 그때 6월 7월까지도 바닥을 기고 있었어요. 그거는 못 오르고 있었죠. 왜냐하면 딴 것부터 먼저 오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또 뭐 그런 개별주들이 존재 분명히 하거든요. 그럴 때. 예, 그래서 그게 또 그때 샀다고 해가지고서 그 전에 올라간 주식들하고 퍼포먼스가 떨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대표님 좀 약간 의외신 게 네, 어떻게 하다가 엔터주에 또 관심을 많이 엔터 전문가예요. 그쪽은 강 대표님 네. 진짜로. 연예인 다 아세요. 출신이세요? 아니 요거 하려고? 아니 왜냐면 빌드업 너무 좋았어. 아니 왜냐면 엔터주를 좀 이제 관심을 갖는다는 건 어떤 뭐 예를 들면 네. 뭐 노래나 뭐 이렇게 뭐 예술이나 이런 데 좀 관심이 있어야 그게 좀 네. 그래도 관심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쪽은 저 이제 그 전 직장에서 예. 지금 대표님, 그러니까 지금은 그 라이프 자산에서 운영해서 의장님이신 그 이채원 의장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입사하고 나서 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되게 장기적으로 잘할 수 있을 만한 게 뭔지를 잘 생각을 해봐라. 왜냐하면은 다 따라잡힌다는 거예요. 그 중국한테 안 따라잡힐 산업이 몇 개나 존재할까? 그러면은 중국이 못 따라올 만하고 우리가 근데 장기 비전이 있고 잘 될 거 했었을 때 그때 저희가 회사에서 찾았던 게 이제 콘텐츠 주식이긴 했었어요. 그렇겠네요. 괜찮다. 그러니까는 중국은 너무 이제 그 표현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표현의 자유가 없는 그런 딱딱한 내용들을 누가 좋아할까? 그렇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건 안 된다라고 해서 그쪽이 관심이 이제. 그래서 보시면 그때 당시에 그때 저희 회사에서 관련된 거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에서야 퍼포먼스가 엄청 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쵸. 뭐, 예. 뭐 연예인들도 엄청나게 인기가 많고 그다음에 뭐 콘텐츠도 그렇죠. 지금 뭐 K 콘텐츠, K 팝, 뭐 그러니까 K-팝, K 콘텐츠가 지금 완전히 전 세계적인 위세를 좀 떨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K 네, 예능 네. 뭐 예능도 엄청나죠. 예능도 네, 수출 많이 하고. 근데 제가 최근에 느낀 게 네. 물론 말씀대로 정말 뭐 중국한테 제조업은 다 따라잡힐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잘하고 근데 우리나라가 이 4차 산업 관련된 그 대부분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반도체도 잘하지, 2차 전지도 잘하지, 거기다가 콘텐츠 이제는 또 잘하고 방산까지도 다 잡아버려.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지? 뭐 K 푸드 뭐 이런 것도 그렇죠. 뭐 라면 이런 것도 잘하고 정말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닭볶음면 네, 수출 엄청 하잖아요. 중국에서 엄청 먹잖아요, 애들이. 근데 그러면 대표님 봤을 때 반도체 2차 전지 뭐 이런 이제 제조업 있잖아요. 네. 결국에는 중국한테 좀 잡힐 확률이 높다라고 보세요? 지금 잘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결국에는.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게 누군가가 다 장악하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히 파일을 나눠 가져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는 안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주식들은 좀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있다라고 할 때에는 상당히 좋고 그때 접근하자. 그렇죠. 그렇죠. 네. 제일 이제 그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그 어떤 아이돌 팬이신지 많이 궁금해하시네요. 아 그래요? 어떤 아이돌이? 최애 아이돌이 어떤 친구들인지 좀 궁금해하시네. 나도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누가 제일 잘 될 것 같은지. 우리 K-팝 네. 가수 중에 이게 분석을 오래 하셨으니까 누가 제일 경쟁력이 높을 것 같고 우리 또 대표님만의 아이디어를 들으는 건 또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일단 여자 아이돌 중에서는 아마 제가 볼 땐 에스파가 제일 잘 되지 않을까. 에스파. 네. 어떤 매력이 있죠? 그러니까 숫자들이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가리지 않고 숫자들이 되게 잘 나와서 여기도 근데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숫자라는 게 어떤 숫자를 말씀하신 걸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숫자라든지 조회수 앨범 판매라든지 지역별로 뭔가를 뭐 쇼케이스를 한다 그랬을 때 그게 뭐 매진이나 응모자가 얼마나 된다라든지 뭐 광고 쪽에 그게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쭉 봤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이 상당히 괜찮다라는 느낌이고요. 에스파가 어디 소속이죠? SM. SM이구나. 근데 지금 다들 괜찮지 않나요? 뭐 블랙핑크도 이번에 컴백하면 엄청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렇게까지 다 잘 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잘 되는 것 같긴 해요.
뭐 하이브에서도 뉴진스 나왔는데 네. 생각보다 정말 자리를 빨리 잡더라고요. 뉴진스요? 그 뉴진스 뉴진스. 보니까 완전히 그 글로벌을 상대로 해서 영어도 다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네. 제 생각에 뉴진스가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본에서 엄청 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일본에서. 일본에서 반응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일본 쪽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빌보드 노리는 가수들도 지금 뭐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평소에 BTS나 아니면은 블랙핑크 이외에도 아마 JYP에서 트와이스하고 네. 그리고 스트레이키즈는 그냥 앞으로도 계속 핫백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 숫자들 나오는 거 봐서는요.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많이들 잘합니다. 그 상장사 쪽은 아니지만은 아이브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가장 뭐 이제 축구 게임 하면 오각형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잘 되고 있는 숫자 나오는 건 아이브가 오. 되게 잘 나와요. 아이브가 누구죠? 아이브가 장원영 있는 맞죠? 맞아요. 장원영 매력적이죠. 누군지 알겠다. 뭐,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옛날에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걸로 결정된 모임 아닌가요? 네, 네. 결성된 모임, 뭐 개모임입니까? 제가 엔터를 저 가수를 좋아하긴 하는데 요즘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워낙 많이 좀 나오긴 네, 해요. 엄청나게 나오죠. 네, 쏟아져 예, 나오기 예. 때문에. 근데 대표님 네. 왜 이렇게 우리나라 가수들이 인기가 많을까요? 이렇게 이유가 뭐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네. 그만큼 일단 퍼포먼스가 좋기는 해요. 좋아요. 진짜.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 너무 기준이 높아져서 우리 옛날에 립싱크 논쟁이 많았잖아요. 네. 춤추면서 헐떡이면서 노래도 잘해야 돼요. 맞아. 안 그러면 욕을 엄청 먹잖아요. 예. 그래서 내 하나는 그 외국 가수분들 중에 사실 라이브에 실망스러운 가수분들이 꽤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구나. 근데 생각보다 우리 가수들은 다 잘해요. 안 그러면 데뷔도 못하고 욕을 너무 먹기 때문에. 왜냐면 일단 아이돌을 키우는 시스템 자체도 압도적이잖아요. 엔터 자체. 그렇죠. 근데 그게 글로벌로 먹힐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일본에서도 지금 아이돌 데뷔시키는 거를 JYP의 시스템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하나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니주가 그런 사례고 CJ에서 또 일본 가가지고서 그 요시모토 흥업하고 해가지고서 벌써 두 그룹이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요? CJ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CJ 이미 ENM 실적이 잡히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결국에 글로벌에서 먹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뭐 다 떠나서 노래가 좋은 건데 이게 딴 데랑은 노래가 좀 다르게 좋다. 그 노래 이제 은행식으로 이렇게 받아와요.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작사 작곡가들 이런 사람들이 막 많이 유명한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엔터사의 노래를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보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받아가지고서 이게 성공이 되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도 배분을 잘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케이팝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게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 쟁여놨다가 예. 맞는 가수들한테 주는 거예요. 퀄리티가 높아질 수밖에 그러니까는 없네. 노래 은행 방식으로 돼 있는데 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요번에 아이브의 뭐 러브다이브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네. 성공을 했는데 네. 그게 제가 알기로 몇 년 전부터 엔터 업계에서 돌던 노래예요. 아.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아무도 재밌다. 안 쓰다가 이제 여기가 쓴 거죠. 그게 최근에 방송 나와서 선미 씨인가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자기한테 원래 들어왔던 곡인데 안 냈다고.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뭐 네. 레드벨벳도 네. 그 뭐 빨간 맛이나 이런 곡들 같은 경우에 네. 자기가 연습생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그 노래가 있었는데 네. 와. 그거를 부르게 될 줄 몰랐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와, 신기하네. 그런 거 보면은. 케이팝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건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요. 나중에 엔터 이야기 우리 광고 대표님이랑 해도 재밌겠다. 재밌죠. 잘하시는 분야니까. 네. 근데 케이팝 왜 잘 됐는지를 보시려면은 유튜브에 그 중국판 뭐 그 프로듀스 101 그리고 뭐 일본 아이돌 이런 거 쳐보시면은 네. 퀄리티 차이 확 납니다. 네, 우리 푸디오 너무 잘 되고 너무 잘하잖아요. 중국판 보면은 완전 뻔찡찡 우쩡 엄청 못해요. 최악이야. 그리고 일본 거 보잖아요. 그 네. 샹들리에 보셨어요? 아니요. 완전 찡찡 이 노래도 못하고 발음도 이상해. 그냥 그런 거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입니다, 진짜.